시진핑의 1대1로는 걷어차고 다카이치의 러브콜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G7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본을 모두 버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방산에 국가의 운명을 풀베팅했습니다. 2026년 1월 유럽의 제주강국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도쿄와 서울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외교 순방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서 나온 계약서는 두 나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에게 내민 건 20년 뒤에나 완성될 전투기 설계도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민 건 당장 올해부터 돌아갈 7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 열수였습니다. 일본과는 먼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한국과는 철저하게 당장의 실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탈리아는 G7 파트너인 일본을 두고 한국에게만 이런 확실한 선물을 안겨줬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계약서의 차이, 그리고 중국이 자원으로 위협할 때 이탈리아가 한국에게만 몰래 열어준 아프리카 뒷문의 정책까지, 이 거대한 제조업 동맹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급 효과와 앞으로의 세계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쁜 통찰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멜로니 총리가 들고 온 7조 원의 정체부터 까보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의 뇌, 즉 메모리 반도체를 가졌지만 전력을 관리하는 심장, 전력 반도체 기술은 약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전력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ST마이크로를 가졌지만 뇌가 없었죠. 이게 왜 문제였냐고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2,000개가 넘는데 심장이 없으니 한국 전기차들은 매번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에서 심장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의 전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을 전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합쳐지면 어떤 괴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현대차 전기차에 이탈리아산 심장을 달면 원가는 대당 200만 원 가까이 뚝 떨어지고 주행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을 만큼 늘어납니다. 테슬라가 독주하던 효율 경쟁에서 이제 한국차가 압도적인 가성비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자원 독립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조금 몇 푼 더 받는 문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한국 전기차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은 갈륨, 흑연 같은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며 한국 기업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당장 배터리 공장이 멈출 뻔했고 반도체 생산 라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자원이라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삼성과 현대차의 공장은 고철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탈리아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의 자원을 직접 가져오는 마테이 계획으로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비상구를 열어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중국을 배제하고 이탈리아 루트로 만든 전기차는 미국이 요구하는 탈중국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덕분에 중국산 광물을 썼으면 보조금이 0원이었겠지만 이탈리아 루트를 통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한 대당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생존을 해결했더니 대박 수익까지 덤으로 따라온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가 한국에게 선물한 진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탈리아는 왜 일본에게는 설계도를 주고 한국에게는 공장을 줬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급한 불이라는 상황을 대입해봐야 합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유럽 국가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국경 너머에서는 포탄이 날아다니고 우리 군인들에게 쥐어줄 무기가 부족합니다. 이때 일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랑 영국이랑 이탈리아가 합쳐서 2035년까지 세상에 없던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비행기가 될 겁니다. 듣기엔 좋죠.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포탄이 떨어지는데 10년 뒤, 15년 뒤에나 나올 무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일본이 가진 GCAP,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한계입니다. 멋진 꿈이지만 당장의 생존을 해결해 주진 못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가 테이블에 올린 건 즉시 전력입니다. 이탈리아의 방산 거물 레오나르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레이더 기술과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천재인데 문제는 손이 느립니다. 유럽 특유의 장인 정신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고 가격도 비쌉니다. 반면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나 K방산 기업들은 어떤가요? 성능은 준수한데 납기 속도가 쿠팡급입니다. 주문하면 찍어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겁니다.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두뇌를 한국의 괴물 같은 하드웨어 생산 라인에 태우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산 레이더가 100억 원일 때 한 이탈리아 합작 레이더는 70억 원에 나오는데 성능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납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유럽과 중동의 바이어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가성비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일본이 연구실에서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탈리아와 손잡고 유럽 방산 시장에 매대를 싹쓸이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대박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혹시 2026년 현재 한국과 이탈리아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파스타? 반도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공장에 가보면 머리 희끗한 장인들이 기계를 돌리고 있고 한국 공장도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멈출 위기, 이 절박함이 두 나라를 로봇 동맹으로 묶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도 두 나라의 궁합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로봇팔을 움직이는 정밀 감속기나 기계 부품, 이거 이탈리아가 독일 다음으로 잘 만듭니다. 소위 기계 덕후들의 나라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로봇의 눈이 되는 카메라, 뇌가 되는 AI. 명령을 내리는 5G 통신망,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장인이 깎은 정밀한 로봇 관절에 한국의 삼성, 현대차가 만든 AI 두엔을 심습니다. 이 로봇들이 사람이 사라진 이탈리아의 명품 공장과 한국의 반도체 라인을 24시간 돌리는 겁니다. 단순히 로봇 기술 협력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력이 사라진 시대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인공 근육을 같이 만들자는 생존 협약인 겁니다. 이 흐름을 읽으신다면 앞으로 어떤 주식 종목을 봐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유럽의 기계 부품을 쓰는 한국 로봇 기업, 혹은 한국의 AI를 탑재할 유럽 로봇 기업, 여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정상회담, 돈이 되는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명분, 한국은 실리입니다. 이탈리아는 일본과는 20년 뒤를 바라보는 안보 동맹을 맺었지만 한국과는 당장 내일부터 공장이 돌아가는 7조 원짜리 제조 동맹을 맺었습니다. 둘째, 완전체의 탄생입니다. 한국의 뇌, 메모리와 이탈리아의 심장, 전력 반도체의 결합해 전기차의 효율을 극대화했고 늙어가는 두 나라가 로봇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셋째, 중국 패싱입니다. 이탈리아의 마테이 계획이라는 뒷문을 통해 중국을 거치지 않는 자원 루트를 확보했고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를 보고 국뽕이 차오르네 하고 끝내선 안 됩니다. 냉정하게 돈의 길목을 지켜야죠. 첫 번째 통찰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탈리아에 지어지는 7조 원짜리 공장, 거기는 텅 빈 건물입니다. 그 안을 채울 장비는 누가 만들까요? ST마이크로와 이미 거래를 텄거나 삼성, 하이닉스에서 검증된 우리 중소기업 장비들이 유럽행 비행기를 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과 스와트 팩토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구 절벽에 부딪힌 두 국가가 선택한 건 결국 로봇입니다. 이탈리아의 하드웨어에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로봇 기업들이 까다로운 유럽 표준을 통과하고 현지 공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독립입니다. 이제 기술만 좋은 기업은 위험합니다. 중국이 막으면 멈추니까요.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루트를 통해 광물을 스스로 구해올 수 있는 기업, 즉 마테이 계획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배터리 소재 기업만이 2026년 이후 살아남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설계도를 주고 먼 미래의 꿈을 꾸는 동안
한국은 공장 열쇠를 쥐고 세계 시장으로 나갑니다. 누군가는 이탈리아를 그저 명품이나 파는 관광 국가로 생각했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그들 손에 쥐어진 제조업의 미래와 자원 지도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오늘의 이 선택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 느껴지시나요?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오늘 이탈리아와 잡은 손이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단순한 뉴스가 아닌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회를 읽어내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유럽 에너지 위기가 다시 올 것인가, 그리고 한국 원전의 기회에 대해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